악인은 악당을 키운다. 2월 10일에 태어나 주신의 힘을 발현한 자, 세상을 구원하리라는 신탁에 따라 운명의 아이가 된 르블레이는 제국의 질서를 수호하는 정의로운 용사 아미티의 공작가에 입양되지만 전혀 다정하지 않았고, 아미티의 공작은 차원 이동하여 나타난 미나가 죽은 첫사랑을 쏙 빼닮았다 하며 새로운 딸로 삼는데, 어떻게 보면 좀 변태 같은데요. 르블레인에게 처음부터 별로 잘해준 것 같지 않지만 르블레인이 미나에게 독을 사주했다는 누명을 쓴 이후 아미티의 공작은 르블레인을 혐오하게 되고, 결국 르블레인은 악신을 봉인하는 제물이 되어 생을 마감해요. 세상을 구원하는 미나가 있는데 악신을 봉인하는 제물이 왜 필요할까요? 눈을 뜨니 입양되기 전인 4살 때로 돌아온 르블레인은 학자를 배출했다는 명문가 발루아 공작을 선택하면 달라질 거라 생각했지만 학대를 하는 쓰레기였어요. 너무 가슴 아프게 생을 마감하게 되고 다시 돌아온 4살의 몸으로 도망쳐보지만 굶어 죽게 돼요. 마지막 방법으로 계속 피해왔던 악당 중의 악당이라 알려진 막강한 군사력과 재화를 소유한 듀블레드 공작에게 잘 보여서 한몫 챙겨 이 지긋지긋한 나라를 떠나기로 계획하고, 회귀자만이 알 수 있는 정보와 어린아이의 귀여움으로 공작과 공작가,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시작해요. 환생자의 스트리밍. 탑의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 8층 가디언인 동룡을 공략하러 모인 많은 플레이어들 중에는 최강의 플레이어라 불리던 이슬혁과 그 길드원들이 있었어요. 공략 도중 이슬혁이 믿었던 친구의 배신으로 길드원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슬혁도 위험에 처해요. 다른 플레이어들에 의해 위기에 처한 길드원 4명을 도망치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싸우며 배신한 친구를 향해 마지막 일격을 날리지만 결국 쓰러지고 마는데요. 심한 악취에 눈을 뜨니 쓰레기통 아닌 것도 놀랄 일인데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의 몸이었어요. 게다가 자신이 죽은 후 20년이 지난 후라는 거. 거기다가 이슬혁 기념관까지 세워졌는데 그 기념관을 세운 것이 배신했던 친구라니요?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화가 나지만 지금의 이슬혁은 너무나 약해요. 이슬혁이 동료들을 되찾고 배신자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는 전보다 더 강해져야 해요. 고인물이지만 뉴비가 되어 탑을 오르는 방송을 시작합니다. 복수는 이렇게 하는 거다. 부모를 잃고 모든 걸 빼앗긴 후 숨죽인 채 칼을 벼리고 있었던 그레이스 테일러는 13년 동안 가슴에 품었던 복수를 시작해요. 아레스는 그레이스에게, 그레이스는 아레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이예요. 그녀는 자신과 같은 원수에게 모든 것을 잃은 아레스에게 비밀을 수호할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겠다는 청첩장을 보내요. 그녀는 빚 면제를 대가로 결혼을 하거든요. 결혼식 전날 망나니처럼 설치는 예비 남편을 조용히 잠재우고, 결혼식 도중 따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폭탄 발언으로 결혼식을 망쳐버려요. 악녀님이 남자인 걸 나만 몰라. 체내에 많은 양의 만화가 생성되어 심장에 쌓이다가 터져버리는 만화. 과다증에 걸린 비비안은 자신과 정반대인 주위의 만화를 흡수하는 특이 체질인 라헬 에델바인의 옆에 붙어있기로 계획하지만 자신은 평민이고 라헬은 공작가의 공녀님이에요. 공작가의 사용인에게 도움을 주고 간식을 얻어먹으며 친분을 쌓아가면서 우연히 공작을 만나 똑똑하고 눈치 빠른 아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라헬의 놀이친구가 되어요. 놀이친구로서 라헬과의 첫 만남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만화과다 증상이 일어나고 쓰러지는 비비안을 라헬이 잡아주게 되는데요. 라헬과 닿자마자 증상이 사라지고 완전 상쾌한 상태가 돼요. 비비안은 반드시 라헬의 절친이 되기로 결심하지만 라헬은 첫 만남부터 비비안을 거부해요. 그런 그녀, 아니 그가 결국은 비비안과 절친이 되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 비비안은 라헬이 남자인지 전혀 몰랐어요. 검사 김서진. 베테랑 검사 서준경은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다가 부패한 검사장 김영준에게 누명을 쓴 채 죽음까지 위장당하고 말아요. 추락하는 순간까지 더 많은 나쁜 사람들을 잡지 못한 것을 후회했던 서준경이 눈을 뜬 곳은 한 병원의 입원실이었어요. 그 높이에서 떨어져 살아남았다는 것에 놀란 것도 잠시,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전혀 모르는 젊은 남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수습검사 김서진으로 잘 사는 집안의 장남이자 자신을 죽인 검사장의 조카였죠. 김서진으로 복수를 결심하고 힘을 키우고자 하는데 그에게 과거의 기억을 읽는 능력인 사이코메트리가 너에게 빼앗을 왕관. 발디나의 왕녀 메데이아는 사랑하는 이를 왕좌에 앉히기 위해 나라의 보물, 광룡의 목, 조국의 병사를 내어주었어요. 그녀가 행한 일들로 인해 오라버니 자신의 아이들, 그리고 조국이 무너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믿었던 이들의 배신에 의해 죽임을 당해요. 어리석었던 자신의 죄를 크게 느끼면서 다시 태어난다 해도 복수를 잊지 않겠다 다짐했는데 죽은 오라버니가 살아있고 나라의 보물도 그대로였던 17살 때로 돌아왔어요. 메데이아가 낙마해 죽을 뻔한 것을 구해준 시녀 네리를. 시녀장은 낙마 사건을 빌미로 잡아 네리를 내보내려 하지만 메데이아는 국왕의 대리인으로서 시녀장을 교육시키고 네리를 무사히 구해내요. 약탈론으로 남편부터 바꾸겠습니다. 부유한 공작가에서 태어난 환생자 힐리아 델피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지만 남편은 외도를 하고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 반역을 하려 했다는 누명까지 쓰고 죽임을 당해요. 끝인 줄 알았지만 눈을 뜨니 결혼 전으로 회귀했어요. 정확히 알아보고 움직이려 했는데 이번 생은 뭐 하나 못해보고 다시 죽어요. 세 번째 회귀. 모든 계획이 실패하고 자신을 도와준 모든 이들과 함께 처참한 결말을 맞게 돼요. 누군가 모든 걸 알고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던 힐리아에게 남편의 외도 상대였던 에반젤린 루스는 한국어로 힐리아가 원작의 여주인공이라 말해요. 에반젤린 루스가 빈의자인 것을 알게 된 힐리아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다짐하고 문제의 원인인 남편부터 바꾸기로 결심하고 광증을 앓고 있는 황태자에게 계약 결혼을 제안해요.